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PNT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기업의 현재 위치, 특히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정성적인 분석, 이걸 중심으로 가능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NT. 이 회사가 참 변화가 빠른 배터리 산업,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나 아니면 그 차세대 고체 전지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죠. 그렇죠. 네.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보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또 기술적인 상황, 이걸 같이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PNT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ESS 이쪽으로만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ESS의 핵심 과제가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체 전지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안 쓰니까요. 불이 잘 안 붙죠. 뭐랄까 압도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PNT는 바로 이 2차 전지의 핵심, 그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터나 슬리터 같은 거요. 전극 공정 장비, 네네. 네. 특히 최근에 확보한 건식 전극 양면 코팅 장치 특허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체 전지 공정에 그것도 효율을 높이는 그 건식 공정에 바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산업 변화의 교차점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고체 전지 상용화가 만약 진행되면 건식 공정이 필수적일 거고 그럼 PNT의 기술력이 확 부각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미 LG, SK, 삼성 SDI 같은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했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배터리 소재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사실 실제 산업 변화는 생산 설비 투자, 그러니까 장비 발주가 먼저거든요. 그렇죠.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네, 장비주가 일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셈이죠. PNT는 바로 이 시장 전환의 변곡점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요. 정리하자면 PNT의 정성적인 강점은 이 고체 전지 시대의 핵심 기술, 그 건식 전극 공정 기술이랑 또 이미 검증된 글로벌 레퍼런스를 동시에 가졌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정성적인 강점은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한 20% 하락한 상태고 거래량은 줄고 기관이랑 외국인은 좀 파는 쪽이라면서요. 보고서는 좀 생소한 볼츠만 분포 분석을 제시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그게 원래 물리학 통계 모델인데요. 이걸 주가 데이터에 적용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좀 벗어나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아하.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그 당시 주가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7 시그마 구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꽤 낮은 수준, 과매도 구간에 가깝다는 거죠. 네,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이 심리적으로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수급, 그러니까 네트 플로우를 봐도 최근에 좀 혼주세가 뚜렷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건 시장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RSI나 MACD 같은 것들이요? 네, 다른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좀 힘이 약합니다. RSI는 중립이고요. MACD는 아주 미약하게 반등 신호가 보이긴 하는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ADX는 추세가 없다, 즉 박스권이라는 걸 보여주고 변동성 지표인 ATR도 낮아지고 있어서 시장 에너지가 좀 약화된 상태예요. 이동평균선은요? 이동평균선 차트를 봐도 주가가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이건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허허. 그럼 종합하면 기술적으로는 저평가 신호, 그 볼츠만 분포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모멘텀이나 추세 지표들은 다 약하고 수급도 불안정하다. 그래서 강한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어렵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표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들,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거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급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확인될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 이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네. 그럼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러니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 기반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선 진입가는 37,000원에서 33,000원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볼츠만 분포상 저평가 구간이고 RSI 지표도 40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 뭐 이런 기술적 반등 기대를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다. 아,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누어서. 네.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에서 29,500원. 이 지지선이 만약에 깨지면, 특히 거래량이 늘면서 깨지면 위험 신호니까 미련 없이 손절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요. 네, 기계적으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익절가는 33,500원에서 34,300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뭐 MACD 히스토그램이 양전환하거나 단기 저항선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평균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익절하라는 조언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진입, 손절, 익절까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가격 숫자들이 아니에요. 분할 매수, 원칙 손절, 단계적 익절이라는 이 행동 원칙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 투자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감정, 그 공포나 탐욕을 제어하려는 목적이거든요. 아, 감정제요? 네, 보고서 자체의 시나리오 확률 분석에서도 당분간은 뭐 박스권 유지 확률이 한 70%, 약한 반등이 50에서 60% 정도로 추세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 20에서 30%보다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중한 접근을 더 강조하는 거고요. 네. 오늘 P&T 분석 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기업이 고체전지나 건식공정 같은 미래 기술 변화의 중심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정성적인 강점,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기술적 지표들은 아직 약세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해졌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체 전지가 언제 대중화될 거냐 이 시점에만 막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언젠가. 근데 어쩌면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질문은 P&T 같은 기업들이 그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의 구체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장비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십 변화 같은 이런 초기 신호들이 시장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관점을 한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